체스 천재 폴가 자매. 1965년 라즐로 폴가라는 헝가리인과 클라라는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교육받고 훈련될 뿐이다. 는 생각을 굳건히 믿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아이들에게 이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라즐로는 자신의 실험에 적당한 분야로 체스를 선택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체스 영재로 길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은 당시 헝가리에서 드물었던 홈스쿨링을 하고 집은 체스 관련 서적들과 유명한 체스 기사들 사진으로 도배할 계획이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상대로 계속 체스를 두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시합에 참가해 그 시합 결과를 모두 세심하게 파일로 정리할 것이다. 아이들의 삶은 체스에 받쳐질 터였다. 라즐로와 클라라는 세 딸의 부모가 되었다. 수전, 소피아, 유디트였다. 장녀 수전은 4살 때 체스를 두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성인을 이겼다. 둘째 소피아는 장녀보다 나았는데 14살이 되었을 때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몇 년 후 그랜드마스터가 되었다. 막내 유디트는 셋 중에서 최고였다. 5살 무렵 아빠를 이겼고 12살에는 최연소로 세계 100대 기사에 꼽혔다. 15살 4개월 때는 역사상 최연소 그랜드마스터가 되었다. 이전 기록 보유자인 바비 피셔보다 어렸다. 27살에는 세계 최고의 여성 체스 기사가 되었다. 폴과 자매들의 유년 시절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자매들은 유년 시절이 힘들지 않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들은 체스 두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언젠가 소피아가 한밤중에 목욕탕에서 계속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라즐로는 그만 자러 가라고 딸을 달랬다. 소피아, 이제 체스 말들을 좀 놔주렴. 그러자 소피아는 대답했다. 아빠, 이 친구들이 날 놔주지 않는거려. 폴과 자매들은 무엇보다 체스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그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았다. 그녀들의 세상에서 체스에 대한 강박 상태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습관이든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 습관은 매력적인 것이 된다. 인간은 무리 동물이다. 무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래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고 싶어 한다. 이런 경향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인간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부족 생활을 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혹은 최악의 경우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외로운 늑대는 죽지만 무리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욕망 중 하나는 소속감이다. 아주 어린 시절의 습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한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구, 가족, 교회 또는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대본을 따른다. 이런 집단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존재한다.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을 할지 말지, 아이는 어떻게 가질지, 휴일은 어떻게 기념할지, 아이의 생일 파티에 얼마나 지출할지 등에 대한 기준들이다. 이런 사회적 규범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작용해 매일의 행동을 이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두지는 않더라도 늘 염두에 두고 산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어떨 때는 기억해내지 않고도 자기 문화에 있는 습관들을 따른다. 집단을 따르는 것은 대부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길 원한다. 체스 기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체스를 두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모두 값비싼 옷을 입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들처럼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이 생긴다. 친구들 모두가 어떤 농담을 나누거나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곧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특히 가까운 사람, 다수, 유력자의 습관을 모방한다. 각각의 집단은 자신의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배운다. 부모님이 논쟁에 대처하는 방식, 또래들이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는 방식, 동료 직원들이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 등을 모방한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습관을 모방하기 쉽다. 12,000명을 32년간 추적 조사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될 확률은 친구가 비만인 경우 57%로 증가했다. 다른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에서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 상대 역시 그 시기에 약 3분의 1 동안 체중을 감량했다. 친구와 가족은 일종의 또래 집단으로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 우리를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자질과 행동을 흡수한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어떤 습관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습득하기 쉽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운동하는 것을 공통의 습관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 인지에 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공통의 것으로 바꿔준다. 이 다수를 모방한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집단을 보고 행동 방향을 찾는다.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의문을 품는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사람들이 아마존, 옐프, 트립어드바이저의 리뷰를 확인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모방하고 싶어서다. 이는 대부분 영리한 전략이다. 다수가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집단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종종 개인의 욕망하는 행동을 제압한다. 우리는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내적 압력을 받는다. 무리의 일원이 되는 건 종종 논쟁에서 이기는 것, 똑똑해 보이는 것,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보상이 훨씬 크다. 대부분 우리는 홀로 옳은 길을 따르기보다 집단과 함께 잘못되는 길을 선택한다. 참 유력자를 모방한다. 인간은 어디서나 힘, 명성, 지위를 추구한다. 우리는 재킷에 배지를 달고 싶어 한다. 사장이나 임원의 명패를 원한다.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 이는 헛되어 보일 수 있지만 대체로 현명한 생각이기도 하다. 역사상 거대한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하고 생존에 대해 덜 걱정하고 더 매력적인 짝을 찾곤 했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많은 습관들은 자신이 찬탄하는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다. 폴과 자매들은 매일 많은 시간을 들여 체스 연습을 하고 수십 년간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습관과 행동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의 문화가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칭찬, 그랜드마스터가 되는 것 같은 수많은 성취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이유가 되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집단과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지 살펴보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보인다고 했다. 좋은 습관들을 쌓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부터 정리하자. 오늘 내용은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자 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